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한 권의 고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처세술의 안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말하자면 관계의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상처 주며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책이죠. 지금부터 저는 이 책의 구조를 따라가며 그 안에서 놓쳐선 안 될 핵심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1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헛되다. 그것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들게 만든다. 책의 첫 번째 핵심은 이렇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비판과 비난과 불평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적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저 팩트만 말했을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그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얼굴은 굳어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당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교정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대신 감정의 벽만 남게 됩니다. 카네기의 이론은 심리학자 B.F. 스키너의 실험에도 뒷받침됩니다. 긍정적 칭찬을 받은 쥐는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부정적 처벌을 받은 쥐는 행동을 숨기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은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불신과 오해, 그리고 거리감만 남길 뿐입니다. 2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 원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것은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전략에 끌리지 않습니다. 진심에 끌립니다. 카네기의 고전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사가 연설을 마치고 나온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분 동안만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나는 3시간이나 말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카네기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말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경청의 기술이라 부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경청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3부. 이름을 기억하라. 이름. 그건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자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다정하게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해 줄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 원칙은 의외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이름을 반복해 불러주는 상담사가 그렇지 않은 상담사보다 신뢰감을 2배 더 얻는다고 합니다. 이 작은 기술 하나가 인간관계에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한 스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4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 말은 윤리학과 철학에서도 반복되어 온 고전적 주제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 공자의 서, 졸롤스의 무지의 장막까지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늘 도덕의 출발점이 되어 왔습니다. 카네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라고. 우리는 흔히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면, 하지만 설득의 시작은 나의 욕구가 아니라 상대의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책을 팔고 싶다고 합시다. 단순히 이 책은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던 바로 그 해결책이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하죠. 초점은 나가 아닌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5부. 상대방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아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네기가 말한 것은 인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영국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를 떠올립니다. 그는 현대사회를 인정의 정치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이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제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이러한 표현들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 짧은 메모,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 그것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6부. 의견 차이를 다룰 때는 지혜롭게.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이기면 관계를 잃는다. 카네기는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하면서 관계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발견하고 인정할 때 가장 잘 변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벽을 세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당신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상대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폭력 대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며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설득의 첫걸음입니다. 7부. 변화는 칭찬과 격려로. 카네기의 다음 원칙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이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입증했죠.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잘 배우고 더 잘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70점을 받았을 때 왜 100점이 아니지? 라고 묻는 대신 70점 받느라 얼마나 노력했니?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은 비판이 아니라 격려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다음 걸음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부. 지도자는 어떻게 비판하는가?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카네기는 여기서 3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비판하기 전에 칭찬하라. 둘째, 실수를 직접 지적하지 말고 질문으로 유도하라. 셋째, 체면을 세워줘라.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혹시 이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자존감을 지키게 합니다. 이건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훌륭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무리.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이제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카네기의 모든 원칙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려는 태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과 관계 맺기 참 어렵다.
그 말은 어쩌면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요즘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해보려 애써본 적이 있던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우리에게 단순한 노하우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진심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